네, 안녕하세요. 사람 사랑 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그죠? 서머 그랜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노팅엄 약대를 졸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두 학생이 좀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약대를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 파운데이션 과정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좀 적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노팅엄 파운데이션 과정 3텀을 했고 이정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 유학 준비를 많이 한 편은 아니고 진짜 할 것만 하고 간 편이어서 영어하고 과학만 준비해서 갔거든요. 우선 영어 같은 경우에는 IELTS를 노팅엄 대학교가 6.0이랑 각각 6.0이랑 전체 7.0만 넣으면 이게 대학교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 점수만 맞춰서 갔고요. 그리고 유카스를 지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전반적인 약대는 보통 6.5 이치를 요구하더라고요. 오버롤은 7.0이고 그래서 한 번 더 받긴 했는데 전 하나가 6.5가 못 넘어서 노팅엄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준비 과정은 그리고 또 좋은 약사님이라고 여기 계신 살짝 멘토님? 그런 분인데 그분이랑 수업을 할 수 있을 때 전반적인 과학 지식이랑 그리고 좀 스트럭처 같은 걸 잡고 파운데이션 과정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내가 뭘 배우겠다 이런 걸 생각하고 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들어갔을 때 당황하는 게 덜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인터뷰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이게 살짝 스테이션 1처럼 제일 전반적인 인터뷰 질문들을 담고 있고 살짝 여기서 틀리면 과학에서 뭔가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 스테이션에서 점수를 못 받았을 때 여기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전 다 맞춘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긴 했고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학교에서 아까 봤던 그 모듈로 정보를 어느 정도 제공해줘요. 여기 PPT가 학교에서 실제로 한 수업인데 어떤 약자 종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이랑 살짝 달라서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나오는 이런 질문들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렇게 어려운 윤리 질문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실제로 받았던 건데 그냥 어, 환자의 딸이 어머니의 처방전에 대해 이렇게 뭐 정보를 제공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때 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그런 퀘션이거든요. 그때 여기서 9개가 있는데 그걸 좀 잘 끼워 맞추면 뭐든 어떻게든 대답이 다 되긴 해요, 진짜. 그래서 음, 9개를 우선 다 외우고 거기서 9개가 다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냥 제일 전반적으로 유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 걸 계속 기억에 이렇게 담고 그걸로 전 먼저 대답하고 시간이 또 길게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살짝 머릿속에서 이 9개 중에 많이 꺼내서 대답해야 2분 정도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수학에서 살짝 수학하기 전에 무슨 멘탈 매스라고 진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걸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고, 만약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인터뷰에서 뭔가 추가 질문? 이런 게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사실 그거에 걸린 한국인은 없어서 어떤 추가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멘탈 매스라는 것도 인터뷰 전에 학교에서 무슨 시험을 봐요. 그러면 사실 과학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해도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살짝 음, 여기서만 몇 개 틀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음, 문제없이 붙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수업을 진짜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아스피린이나 좀 여러 가지 구조 같은 걸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학교에서 줬던 구조를 그 인터뷰 문제로 받아서 대답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한국어로 카복실기라는 건데 일본은 이 카복실기라는 걸 대답을 하면 맞추는 거고요. 즉, 두 번째로 갔을 때 만약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카복실산이랑 알코올이 만나면 이 에스터피케이션이라는 게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질문인데 이것도 이런 데서 살짝 틀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간단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사실 파라세타몰이나 아이부프로펜 같은 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OTC라는 게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제일 살짝 기본적인 약 같은 거라 이런 걸 물었을 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4번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PPT에 뭐 약물의 종류 같은 게 있어요. 뭐 알약도 있고 캡슐도 있고 뭐 시럽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있던 뭐 장점 단점 같은 걸 외우면 여기서 이것도 문제 없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실제로 2번 빼고는 다 대답을 했어요. 이제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사실 필수처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지만 포메티브하고 썸메티브가 있어요. 그건 포메티브는 사실 이렇게 점수엔 안 들어가서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네, 건데 하면 좋겠죠? 하지만 네, 어세스먼트 q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촉박한 경우도 있어서 못해도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 이 수업에 있는 튜터하고 1대1로 만나서 살짝 상담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출석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데 그때 만약에 좀 과제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이걸 안 했을 때 좀 서로 살짝 얼굴 보기 좀 껄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살짝 튜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웬만해선 하면 좋다. 그리고 옆에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몇, 뭐 주에 뭘 하는지 그런 걸 또 그 VLE에 올려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냥 내가 언제쯤 점수가 들어가는 건 시작해야겠다. 이런 걸 계획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어세스먼트 4하고 5 같은 경우는 좀 인터뷰랑 뭐 시험이랑 많이 겹쳐서 좀 빡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음, 점수가 크게 상관이 없는 과목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 영어는 EAP라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음, EAP라고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모두 다 듣는 과정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IELTS가 각각 6.0 이하이고 오버올이 7.0이 안 되는 사람만 듣는 수업인데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들어보려고 실제로 했어요. 근데 왜냐면 다른 유카스로 지원했을 때 보통
6.5, 각각 6.5를 그 요구하는 거 알았고, 그때 IELTS를 따로 볼 자신 없어서 그냥 한번 들어봤는데, 좀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자소서 쓰다 보니까 너무 빡세서 전 그냥 IELTS 제출하고 중간에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부지런하다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영어 실력 향상에 확실히 도움은 될 것 같은 게 다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아마 이 IELTS가 뭐 6.5, 7.0 이러면 그 반에서 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튜터가 제 말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실력은 낼 수 있는데 이게 과제는 없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중간에 이렇게 시험을 끼워 넣어서 한 이틀 정도 일찍 시험을 시작하기 때문에 과학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서 저는 이렇게 그 중간에 나왔어요. 이게 너무 시험 준비가 좀 힘들다고 느껴져서. 근데 실제 시험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살짝 실제 시험인데 시험 형식이 되게 독특해요. 적응형 시험 형식이라고 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시험 문제가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는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데 리스닝 시험을 이렇게 사지선다? 이렇게 봐요. 그럼 선택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많이 틀리면 시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또 잘 풀면 시험에서 난이도가 또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 저는 사실 IELTS보다 어렵다고 느꼈는데 어떤 사람들은 IELTS보다 괜찮다는 사람도 있어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형식은 사실 처음 봐서 좀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제가 넘겨받아서 이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3텀이었어가지고 3텀 위주로 적어봤는데, 이제 3텀 1학기에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배우는 수학은 정말 한국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했다면 진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라서 보시다시피 3텀 1학기 때 가자마자 뭐 덧셈 뺄셈 이런 거를 배웠고요. 1학기 때 가장 어려웠던 단원이 5번에 있는 라이니얼 펑션 해가지고 1참수 정도가 가장 어려운 단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끝나면 MM이라고 해가지고 mid module exam의 줄임말이어서 MM이거든요. 중간고사인데 이제 중간고사가 수학은 이제 전체 성적의 40%가 반영이 되고 3학기 끝나면 이제 end of module exam 해서 EOM 이제 성적의 60%를 차지하는 EOM을 봅니다. 3학기에 이제 벡터랑 뭐 매트리시즈가 행렬인데 이제 벡터랑 행렬 같은 단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두 단원을 안 배웠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때 처음 배워보는 거라 당황을 했지만 이제 선생님 설명을 이제 한 번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기본 개념 위주를 배우기 때문에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 커리큘럼인데요. 3텀 1학기에는 이제 2, 3학기보다는 2, 3학기 때 배우는 심화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기본적인 생명이랑 화학이랑 이제 물리 기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살짝 대학교 교양처럼 듣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1학기 마지막에는 따로 시험은 없었고요.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파운데이션 때 만들었던 포스터인데, 이렇게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뭐, 친구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2학기에는 뭐 원자 구조, 물질량, 뭐 본딩, 에너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2학기 끝나면 MM 25% 반영이 된 MME를 보고요. 3학기에는 이제 인터뷰에도 나오는 유기화학을 배우고 2학기 때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EOM 40% 차지하는 EOM을 보고 3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바이올로지인데 2학기에는 뭐 되게 기본적인 거 세포 조직, 또 광합성, 세포 호흡 같은 거를 배우고요. 또 이제 25% 반영된 MME 보고 이제 3학기 때는 이제 2학기 때보다는 이제 확실히 단원이 조금 많아져요. 뭐 소화기관, 심혈관계, 유전과 돌연변이, 세포 분열, 신경계, 호르몬과 항상성, 뭐 그 면역계까지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2학기보다 이제 두세 배 정도 두세 배 정도 많은 양을 배우는데 또 이제 기간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똑같은 기간 안에 배우거든요. 2학기랑. 그래서 심지어 이제 3학기에는 인터뷰 준비까지 해야 되고, 뭐, EP 에세이도 적어서 내야 되고, EP PPT도 만들어서 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3학기에는 좀 특히 미리미리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랩 수업도 진행이 되거든요. 케미스트리랑 바이올로지 각각 두 번씩 해서 총 네 번 정도 실험을 했는데, 각 과목의 첫 번째 실험은 살짝 연습 삼아서 해보는 예비 실험 느낌이었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랩 리포트까지 작성을 해야 하는 뭔가 찐 실험?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리포트가 아무래도 성적의 35%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느낌? 그래서 확실히 이걸 잘 맞아놓으면 기말고사 공부 때 진짜 부담이 확실히 덜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궁금하실까 봐 제가 했었던 실험 주제들 이렇게 몇 개 적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의 농도를 구하기 위한 뭐 적정 실험이란 것도 해봤고 뭐 효소 활성에 미치는 뭐 pH 영향을 확인하는 실험 같은 걸 했는데 뭐 실험하기 전에 진짜 자세히 적혀 있는 매뉴얼도 주시고 실험실에 이제 도와주신 선생님들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면 진짜 친절히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제 기출문제 몇 개를 들고 와봤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라가지고 되게 궁금 많이 했었는데 혹시 비슷하게 궁금해 하실 분들 있으실까 봐 이제 선생님께서 참고용으로 주셨던 모의고사 문제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일단 A번 같이 뭐 광합성은 어떤 소기관에서 일어나나요? 하고 물어보는 살짝 사지선다형 기본 음, 개념가 있어요. 뭐 이런 음, 거는 단순 암기지만 가끔 이제 영어 용어가 헷갈리면 되게 아쉽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반복해서 영어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B번 문제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짧은 서술형 문제인데, 뭐, 광합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어떤 분자가 생성이 되고,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건데, 이건 이제 단순히 개념뿐만 아니라 정확한 산출물 이름도 써야 되고, 뭐, 또 이런 문제는 특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런 키워드를 꼭 써야 된다고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잘 필기해 두셨다가 그대로 답에 적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C번처럼 과정 전체를 설명해야 하는 서술형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이 문제는 뭐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가 뭐 어떻게 사용이 되고, 뭐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라는 문제였는데,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책에 있는 문장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또 기억도 시험장에서 잘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런 거는
자기만의 언어로 뭐 설명하는 연습을 꼭 해두시면 수월하게 답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이제 이거 화학 문제인데, 화학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주고, 뭐 표시된 A, B, C, D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되게 자주 나왔고요. 네, 다음 페이지. 음, 이건 이제 화학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인데, 아마 화학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수업을 이제 잘 따라가 보면, 또 선생님이 연습 문제들도 되게 많이 수업 시간에 풀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풀어보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항상 종이에다가 관련된 공식을 먼저 적어두고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뭐 PV는 NRT 같은 기본 공식 이렇게 써놓고 또 이제 실수를 유발하도록 단위를 막 변환해서 문제에 놓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변환 필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써놨던 공식에 대입해서 뭐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루틴 같은 거를 계산 문제 루틴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습관을 들이면 네, 도움이 됐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 과정 하면서 어떻게 노팅엄에서 생활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노팅엄 파운데이션 수업을 듣는 건물이에요. 아마 노팅엄 파운데이션 가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뭐 트램을 타고 오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노팅엄 트램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이제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음, 네. 이 방은 이제 룸 120 룸이라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밥도 되게 잘 먹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저도 이제 공강 시간이 되게 애매했을 때도 많아서 도시락을 싸와서 이렇게 먹기도 했고 뭐 탁구대도 있고 맨 왼쪽에 게임을 피파라고 하나요? 이 게임도 남자애들을 되게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동아리 활동들이 한 이렇게 9개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대학교 동아리는 아니고, 파운데이션 학생들 위주의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랭귀지 커세라는 곳에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랭귀지 음, 커세는 살짝 자기가 잘하는 언어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volunteer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네. 네, 이렇게 제가 간단한 자료 이렇게 만들어 가서 한국어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이렇게 매주 왔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뭐 한글 어떻게 숫자 적는지 말해줬더니 친구가 이렇게 적어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클럽 활동도 했을. 또 이제 공부할 때 노팅엄 대학교 여러 도서관을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지 게인 라이브러리랑 호월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이제 유니버시티 파크에서는 조금 떨어진 주빌리 캠퍼스 안에 있는 도서관도 가끔 이용을 했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주빌리 캠퍼스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이거 되게 이쁘기도 이쁘고 다른 도서관보다는 조금 아늑하고 조용했어서 자주 애용했었고 또 특히 근데 저는 트램 타고 가기에는 조지 그린 라이브러리가 제일 좋았어서 조지 그린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조지 그린 라이브러리 내부를 이렇게 찍어놨어요. 네. 음, 음, 음. 시험 기간 그래서, 되면 이제 꽉 네, 차. 그렇죠. 24시간 오픈을 해놓은 것인가요? 네, 여기는 24시간 오픈인데 방학 기간에만 조금 일찍 닫는 것 같았어요. 네. 혹시 밤새도록 24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 시간 관리를 이렇게 잘 해서
뭐 아침부터 공부를 했으면은 아마 밤샐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카플란 기숙사에서 살았었는데 여기가 저는 카플란 기숙사의 스튜디오 타입에서 살았어요. 사진은 아마 이제 파운데이션 다 끝나고 진 다 빼서 찍은 사진이고요. 어, 오른쪽에는 그, 그 브리타 같은 필터 정수기를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한 번은 수돗물로 그냥 한번 물을 끓여봤는데 저런 우유 같은 색깔이 나와서 좀 신기해서 찍어봤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석회 때문에 이렇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뭐 다음 페이지도 그냥 제가 살았던 곳 찍어 놓은 거고요. 음, 자, 가끔 이제 학교에서 free breakfast를 주세요. 그래서 왼쪽이 뭐 아침 9시 수업이었었는데 free breakfast 주시는 날에는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날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오른쪽에는 이스터 때 손바닥 위에 있는 게 병아리거든요. 저런 병아리들을 학교 막 곳곳에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거를 선착순으로 뭐 5개 찾아서 리셉션에 가면 저렇게 초콜릿을 선물로 주시는 이벤트도 막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건 대학교에 있는 노팅엄 굿즈샵인데 저는 아직 인터뷰 보기도 전에 뭔가 동기부여를 얻고자 이런 데서 후드티도 사고 에코백도 사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음, 네. 여기는 이제 시티센터인데 왼쪽에 있는 게 올드마켓 스퀘어 사진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센트럴 라이브러리거든요. 가끔 학교 도서관 가기에는 너무 귀찮을 때 이제 시티 안에 있는 요 센트럴 라이브러리 가서 공부도 가끔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공부하기에는 조금 시끄럽기도 했고 6시 저녁 6시면 닫아서 많이 가진 않았고 정말 가끔씩 이용했습니다. 음, 여기도 이제 카플란 위에서 찍은 시티 센터 사진을 그냥 가져와 봤고요. 음, 음, 여긴 이제 아까 봤던 올드마켓 스퀘어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놔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이렇게 낭낭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여기는 제가 좋아했던 월라툰더 디어파크라는 공원인데 이렇게 운 좋으면 오른쪽 사진처럼 사슴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여기가 배트맨 촬영지였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면 어느 건물 안에 이렇게 배트맨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자주 사용했던 앱들을 가져와 봤는데 아마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마존에 찾으면 웬만하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램을 아마 타실 분들은 넷고라는 앱 사용하시면 아마 편할 텐데 여기서 뭐 아카데믹 해가지고 학생 할인 받으면 그래 조금 저렴하게 정기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넷고 앱 추천드리고 또 이제 트램을 타면 가끔 직원분들이 티켓 검사를 하러 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는 학생 할인을 받아서 정기권을 끊었으니까 티켓에 그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원분들이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실제 카드를 항상 들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이제 까먹고 안 가져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니데이즈라는 앱에 학생증을 등록을 해두면 핸드폰을 안 갖고 다닐 일은 거의 없으니까 훨씬 편리했고요. 또 이제 제가 살았던 카필란에는 헬스장이 없었어가지고 시티센터에 있는 더 짐그룹이라는 이제 헬스장을 다녔었는데 여기도 학생 할인 받으면 진짜 괜찮은 가격에 몇 개월 단위로 아마 등록할 수 있어서 꾸준히 운동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때는 영국 은행 계좌를 만들진 않았고
대신에 이제 레볼루트랑 몬조 같은 앱을 사용을 했어요. 뭐 해외 송금도 다 되고 뭐 레볼루트 같은 경우에는 애플페이도 돼가지고 환전을 보통 레볼루트에서 해놓고 기숙사비도 레볼루트로 내고 막 그랬습니다. 음, 뭐 너무너무 멋진 경험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학교 합격한 거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멋진 대학교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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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